처음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운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한 심리학자가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운이 좋다고 여기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서 신문 속 사진 개수를 맞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자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과제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달리 신문 속에 숨어있던 작은 정답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래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기에 단서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운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위클리 청춘 26화의 MC를 맡은 담비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럭키한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 찾기의 달인인 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불운도 행운이라고 믿는 럭키걸 바카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행운은 나의 것, 비니입니다. 와. 네,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벚꽃 개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새학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된다고 하니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맘때쯤 되면 항상 연초에 잠깐 쓰다 말았던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보기도 하고 헬스장을 등록하기도 하는 등 안 하던 일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학기, 새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새학기 봄을 맞아서 학교 풋살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오. 다음 주 정식 활동 예정인데 너무 기대돼요. 운동 동아리 대박. 저는 운동 동아리 들어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열심히 땀을 빼보겠습니다. 와우. 멋있어요. 다음 비니님은요? 저는 올해 면허를 한번 따보려고 하는데요. 면허.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셨나요? 네, 시작을 했어요. 오, 우와. 거의 절반까지 온 겁니다. 진짜 면허, 약간 저는 면허 저 같은 사람이 도로에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면허를 딸 저도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긴장돼요, 많이. 그쵸. 네. 진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3월 첫째 주 위클리 청춘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대형마트 2인자인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입니다. 지난 4일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인데도 오히려 홈플러스는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이커머스로 전환되는 유통업계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출을 갚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J푸드빌 등 여러 기업이 홈플러스 상품권 매입을 중단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었던 제2의 TMF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부모님과 손잡고 다니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조금 충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홈플러스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전 집 앞에 다른 대형마트가 있어서 홈플러스를 자주 이용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홈플러스 하면 기억에 남는 게 그 마트 식품관에 들어가면 나오는 자취송이 되게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 가면 홈플러스로 장을 보러 가곤 했었는데요. 사촌 오빠 차를 타고 가서 치킨도 얻어먹고 인형도 사고 원하는 걸 사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명절 연휴마다 친척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항상 숙소 근처 가장 가까운 홈플러스에서 다 같이 장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사촌 동생들과 꼭 1인 1베라를 먹으면서 나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권력적인데요. 다들 홈플러스 하면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나나 봐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시면 함께 홈플러스에 장을 보러 갔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옷을 사기도 하고 사진을 인화하기도 하는 등 일상에 다양한 추억들이 묻어 있어요. 특히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쇼핑몰에서 푸드코트로 가는 그 통로를 지날 때면 항상 설렜었거든요. 푸드코트 인정이죠. 저처럼 부모님과 함께 나온 또래 친구들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요. 다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이렇게 보니 홈플러스는 우리의 추억이 많이 담긴 장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억 속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대형마트의 2인자라고 불릴 만큼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랐어요. 물론 요즘은 배달 어플을 통해서 쉽게 장을 볼 수 있지만 대형마트에서 직접 장 보는 그 맛이 또 있는데 말이죠. 전국에 수많은 지점을 보유한 홈플러스가 사라지면 직접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쵸. 이제 직접 보는 거랑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른데. 그쵸. 그러니까요. 저도 홈플러스는 아니지만 담비님처럼 집 앞에 있는 다른 브랜드의 대형마트를 자주 다녔었어요. 그런 저한테 대형마트는 거의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여름에 더우면 마트는 시원하니까 가서 아이쇼핑하고 문화센터에서 발레도 배우고 혹시 카트 자동차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그거 타고 싶어서 항상 엄마한테 마트 가자고 졸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마트에 가면 나오는 유명한 광고곡들 있잖아요. 그때 한참 연두해요라는 중독성 있는 CM송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맨날 흥얼거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각자의 추억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때를 떠올리며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재정의 이유로 사라지게 된다는 게 너무 아쉽고 슬픈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 좋아했던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아쉬운 기분이 드네요. 초등학교 앞 자주 가던 떡볶이집, 문방구, 대형 서점에 밀려 사라진 동네 책방 등등이요. 대기업이라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홈플러스마저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집 앞 홈플러스에 종종 장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직 믿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저도 어릴 적부터 마트 가는 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문화센터에 다니기도 했고, 엄마랑 같이 마트 가면 뭐라도 꼭 하나 얻어먹고, 장난감도 얻어내고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의 추억이 차가운 현실에 잡아먹힌 느낌? 그래도 홈플러스에서 즐거웠던 우리들의 추억은 영원할 겁니다. 홈플러스가 사라진다고 해도 추억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청춘 이슈 3위인 대형마트 2인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얘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2위 이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청춘 이슈 2위는요.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북미 개봉 후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감독의 영화가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것은 정창하 감독이 연출한 홍콩 영화 죽음의 다섯 손가락 이후 52년 만이라고 해요. 한편 업계에서는 미키 17의 북미 개봉 첫 주 매출을 최대 2천만 달러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키 17이 상영 기간 동안 흑자를 넘기려면 2억 7,500만에서 3억 달러를 벌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미키 17의 수익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차가운 SF 영화로 다가왔고 더 많은 대중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 만큼 사람들이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낮은 수익을 내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미키 17 보셨나요? 먼저 디디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봤어요. 오. 개인적으로 저는 전작 기생충에 비해서 이번 신작을 더 재밌게 봤습니다. 기생충은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도 결말도 어두워서 영화를 본 후에 그 감정이 오래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현실과 깊이 맞닿아 있는 기생충에 비해 미키 17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라 조금 더 가볍게 느껴져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스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해서 미키 17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키 17을 보기는 했는데 전작인 기생충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키 17은 복제가 된다는 내용이 흥미롭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서사가 나온다고 느꼈어요. 외계 생명체와의 유대와 공생, 그리고 자신의 복제 인간과의 갈등, 결국 둘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스토리가 SF물인데도 조금은 뻔해서 재미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저도 미키 17, 기생충을 다 봤는데요. 기생충에서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지하 남자 인물의 표정이 너무 뇌리에 박혀서 맞아요. 몇 달은 악몽처럼 자꾸자꾸 생각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미키 17은 전작 기생충만큼 찝찝한 기분으로 영화관을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살짝 루즈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피식할 만한 부분도 있고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력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전작보다는 이번 작품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미키 17을 보시는데요. 그리고 다 감상도 되게 다양해요. 저는 기생충을 보고 비니님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심오하고 깊은 곳을 때리는 영화인데 제가 하필 그걸 조조로 봐가지고 아침부터 약간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미키 17은 오랜만에 나온 봉준호 감독의 영화라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직 지금 개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너무 바빠서 못 본 상태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도 기대치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영화 산업 침체와 관련된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국내 영화 산업 침체 이유를 다들 뭐라고 보시나요? 먼저 박하님부터요. 영화 말고 재미있는 다른 것들이 많아서가 아닐까요? 예전에는 유튜브도 없고 컴퓨터도 보편화되진 않았었으니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얻는 만족감이 지금보다 컸을 것 같아요. 지금은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유튜브로 영상 시청도 원 없이 하잖아요. 그쵸. 예전만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큰 자극과 재미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특히 OTT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더욱요. 그리고 영화관을 잘 안 가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TV, 라디오, 영화관 각각이 주는 메리트가 확실했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굳이 교통비, 표값 들여서 영화관에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제작도 투자를 받기가 어렵죠. 저도 OTT의 발전과 표값 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영화관에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고 그게 대중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엔 넷플릭스나 티빙,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만 하면 새로 나오는 영화도 거의 바로 올라오고 보고 싶은 영화도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영화관 가서 1인당 14,000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볼만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줄고 자연스럽게 침체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두 분과 비슷한 의견인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보다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영화 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에 OTT를 통해 영화를 접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는 걸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OTT의 보편화와 표값 인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도 표값은 통신사 할인 같은 걸로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예계의 문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연예계의 큰 문제가 제작비의 너무 많은 부분을 연예인들의 출연료로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 작품을 만들려면 연예인 외에도 그 뒤에 수십, 수백 명의 스태프가 존재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들 덕분에 전반적인 산업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가 이곳에 너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과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연예인이 같은 산업에 존재한다는 게 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출연료를 제외한 제작비의 파이가 줄어들어 영화 산업이 침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영화 산업이 다시 부흥하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청춘 이슈 2위인 봉준호 감독 미키 17,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얘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1위 이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 청춘 이슈 1위는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와.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우리나라 세종시, 제주도, 서울시, 구로구 등 각지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된 날인데요. 이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창정권을 뜻합니다. 당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해야 했고 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이 시위를 통해 노동조합을 얻어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남녀 차별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유엔에서는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 3월 8일 여성의 날이 되면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게 되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성의 날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여성의 날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3월 8일 아침에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배너에 여성의 날이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성의 날을 크게 기념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다음날 NCT라는 그룹을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NCT의 중국 멤버 윈윈이 여성의 날이라고 팬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외국은 남자들이 연인이나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면서 다들 여성의 날을 확실히 챙기는 분위기래요. 그걸 듣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뜻깊은 날인 만큼 저도 앞으로 저 혼자서라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 아시나요? 알죠. 그 토르를 역할한 배우인데요. 이 배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계속 챙겨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인스타에 어머니, 아내, 딸까지 언급하면서 여성의 날을 되게 축하하는 게시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때 놀랍기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주목받는 행사여서 그런지 한국 연예인들이 언급하는 건 본 적이 거의 없고 외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챙기는 걸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까지 한국은 여성의 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세계 여성의 날을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여성의 날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아,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들어오고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의 날에 대해 들어봤어요. 그런 기념일이 있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건 올해가 처음이네요. 대부분 여성의 날을 최근에 알게 됐거나 인식만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여성의 날이 왜 필요한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디디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정된 기념일이 있으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은 개인차가 심한데 기념일을 통해서 평소 여성 인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련 이슈들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성의 인권이 과거에 굉장히 낮았고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최종적인 목표는 모두의 평등이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불평등의 주체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디디님 말씀처럼 어떠한 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계기가 더욱 잘 작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성의 날은 사람들에게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덜 하지만 대한민국이 옛날 옛적부터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조선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가 7세 이후에는 같이 이부자리도 못하게 했던 그런 유교경전 말씀도 있고, 밥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먹었던 그런 나라인데, 여성에 대한 권리는 감히 목소리 낼 수도 없었던 시대였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미국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로도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성의 날을 지정해 둠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렴풋이라도 여성의 날이 각인되어 있다면 기억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분명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니님 말씀대로 여성이 처음부터 남성과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의 투쟁 덕분에 여자가 남자가 아닌 존재에서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투쟁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여성들의 노력을 기억해야죠. 그 정신이 끊기지 않도록, 헛된 투쟁이 되지 않도록 지금의 여성들 또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아직도 잔재하는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게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원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날이었지만 오늘에라도 이렇게 여성의 날에 대한 의미를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해야 할 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성의 날을 맞아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춘피디아 패널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멋진 2025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네, 올해 여성의 날 주제인 빠르게 행동하라처럼 각자의 해석대로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하는 당당한 모습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춘피디아의 멋있는 패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응원하며 현재 최선을 다하는 청춘피디아 패널분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훈훈해지는데요. 우리는 여성으로서 함께 있기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웃을 날들이 많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는 훈훈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3월 셋째 주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꽃봉오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꽃은 만개했을 때도 아름답지만 활짝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 뭔가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때로는 주변에 만개하는 벚꽃이 부러울 수 있지만 그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름의 해바라기일 수도, 가을의 코스모스일 수도, 겨울의 동백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여러분들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